이런 식으로 멤버십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IT 리더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iOS 14를 업데이트 하시고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만 이용하시면 여러분들도 전문가가 되시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위젯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위젯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맨 왼쪽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위젯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끌어다가 다른 페이지에 가져다 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여백을 길게 누르시면요. 위쪽에 플러스 버튼이라고 나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기서 위젯을 검색도 할 수 있고 선택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시계를 선택했다. 여기서 위젯 스타일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위젯이 생기면서 서드파티 앱에서도 다양한 위젯들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컬러 위젯 같은 걸로 예쁘게 디자인을 꾸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젯에 보면 스마트 스택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아이폰이 알아서 제한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위젯들이 하나에 뭉쳐 있는데 내가 필요할 때 그 위젯을 통해서 제한을 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런 같은 사이즈의 위젯이 두 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위젯을 이렇게 선택해서 위쪽으로 보내서 합칠 수가 있는 거예요. 넘겨보면은 이렇게 위젯을 선택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스택으로 모아지는 게 아니라 얘가 달력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달력을 제한해 주고요. 내가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운동 위젯을 보여줌으로써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보여주는 스마트 스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형의 스타일도 이런 식으로 합쳐 가지고 스마트 스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택 편집은 길게 누르시면요. 여기에 스택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스택 편집 누르고요. 스마트 전환 체크하는 게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 가지 위젯을 추가하면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위젯들을 선택해서 볼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페이지가 엄청나게 많죠. 근데 오른쪽 끝에 가면은 이렇게 앱 보관함이 따로 있습니다. 앱 보관함은 비슷한 앱끼리 모아둔 화면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멀티미디어 기능을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한 자리에 엔터테인먼트 폴더가 모여져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페이지들이 있으니까 접근하기가 어렵죠. 그때 쉽게 빨리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끝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길게 누르세요. 그리고 두루룩 끝까지 와서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누르고 주르륵. 그리고 쓸데없는 앱들이 모여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내가 필요해서 다운을 받았지만 내가 자주 안 쓴다. 그런 앱들을 굳이 이렇게 다 펼쳐놓고 볼 필요 없잖아요. 그때는 여백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밑에 제가 아까 페이지 넘기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선택해서 이렇게 페이지 편집을 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안 쓰는 페이지들을 숨길 수가 있는 거예요. 페이지가 이렇게 간소화돼서 빠르게 앱 보관함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앱들이 있다면 숨겨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가 조금 더 친숙하게 변화가 되었죠. 옆에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시리 아이콘이 뜨게 됩니다.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누르면은 그냥 사라져요. 예전에는 꼭 버튼을 눌러줬어야 되지만 이제는 시리를 이렇게 활성화됐다가도 내가 잘못 눌렀다. 그럼 이렇게 눌러주면은 바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시리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라면을 끓일 때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알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시리로 컨트롤 합니다. 3분 타이머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분 타이머가 들어가요. 그리고 앱 실행하는 것도 일일이 찾을 필요 없습니다. 시리로 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아시아나항공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앱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찾지 않으셔도 되고요. 내일 아침 7시 알람 오전 7시 알람이 1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시리를 통해서 음성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연우에게 음성 녹음 보낼까?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녹음 중 나오죠. I love you. 좋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연호님에게 보낼까요? 이런 식으로 바로 음성을 보낼 수 있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iOS 14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변화가 영상을 팝업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사이즈는 이런 식으로 사이즈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화면일 때는 이런 식으로 모서리 부분에 배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리만 나오게 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옆으로 넘기면은 사라지면서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하는데 방해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안 되지만 네이버 TV라든지 이렇게 넷플릭스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요한 메시지를 상단에 고정해서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iMessage 들어가면은 정말 많은 문자들이 오죠. 뭐 카드 문자도 오고 쓸데없는 문자들도 많이 옵니다. 정작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대화를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상단에 고정해서 빠르게 그 내용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7개만 등록해놨는데 총 9개를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카드 메시지를 좀 제대로 보고 싶다. 이 부분을 길게 누르세요. 고정이라는 메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을 누르면요, 상단에 이렇게 등록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온 메시지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알림이 와서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모티콘이 더 섬세하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죠. 미모티콘 만들기는 이렇게 메시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메시지 하나 선택하고 밑에 보면은 이렇게 미모티콘 아이콘이 있어요. 현재 등록된 미모티콘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위로 올리시면은 전체 미모티콘 확인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추가를 하고 싶다. 위에 플러스 버튼이 있죠. 이 플러스 버튼 눌러 가지고 여기서 자신의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피부 색상도 조정이 가능하고 주근깨, 뭐 뺨, 미인점 이런 것들 아주 섬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데요. 색상을 선택하잖아요. 이 색상도 이런 식으로 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죠. 이번에 11개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정교하게 헤어스타일을 꾸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헤어스타일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눈썹 피어싱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 종류도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섀도우까지 여성분들은 화장도 할 수 있습니다. 6개의 연령 옵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에 맞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 입, 귀, 수염, 안경, 모자까지 다양한 선택할 수 있는데요. 모자도 19개나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미모티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방관이면 이런 식으로 소방관 미모티콘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쭉 내려오시면은 코로나 사태를 또 반영한 이런 마스크 옵션이 생겼습니다. 마스크 색상도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한 자신의 미모티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모티콘이 만들어지면 미모티콘 스티커가 있습니다. 옆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캐릭터를 반영한 스티커들이 생겼는데요. 스티커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다양한 스타일로 미모티콘을 만들어 두고 이렇게 스티커를 이용하시면은 조금 더 재미있게 미모티콘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애플 번역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번역기를 실행해서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합니다. 자전거 타러 가자. Let's go cycling. 이런 식으로 번역된 정보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가로로 돌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애플 번역이 좋은 거는 언어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번역을 해주기 때문에 서로 그냥 마이크를 누르고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Let's go cycling. 우리 자전거 타러 가자. 이런 식으로 한글로 바꿔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음성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상대하고 대화할 때 굉장히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보여주고 싶다. 왜냐하면 또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이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옆에 크게 벌리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크게 글자가 나옵니다. 저는 방금 영어로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글이 번역된 정보가 나오는 거고요. 자전거 타러 가자. Let's go cycling. 이런 식으로 영어 번역된 정보가 나오고 Let's go cycling. 이렇게 해서 상대에게 보여주면 더 빠르게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참고를 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색도 굉장히 풍부해졌죠. 기존에 검색하려고 하면 네이버나 구글 이렇게 들어가서 검색을 하셨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검색을 불러오는 방법은 이 화면 중간에서 살짝만 내리시면은 검색 화면이 나옵니다. 자전거 검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추천 키워드가 나오고요. 시리 지시, 그리고 시리 추천 웹사이트, 그리고 더 많은 결과 보기를 누르면은 앱, 메모, 메일, 메시지, 설정, 사파리 다양한 것들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굳이 네이버나 구글 사이트 들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뒷면을 두드리면은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2번 두드리고 3번 두드리고 지정했던 기능을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2번을 두드리잖아요. 멤버십 카드가 나오게 해놨습니다. 편의점 가서 할인받을 때 멤버십 어플 찾아가지고 그렇게 이용하시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멤버십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3번 두들기잖아요. 요즘 QR 체크인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용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축어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단축어 서비스에서 자신이 자주 쓰는 그런 기능을 단축어로 만들어 두세요. 왜냐하면은 두드리는 거는 이 단축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단축어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플러스로 들어가신 다음에 지금 새로운 단축어 만들기 나오죠. 동작 추가 들어갑니다. 앱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앱에 들어가면은 제한된 앱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제가 실행하는 거 만들어 볼게요. 스크립트 하기라고 있습니다. 스크립트 하기 누르시면요. 아래쪽에 보면 앱 열기라고 있습니다. 앱 열기를 선택하시면은 선택을 누르세요. 그럼 여기에 모든 앱이 나옵니다. 이게 넷플릭스 있죠? 그리고 단축어 이름을 넷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완료하면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등록을 하냐? 설정으로 들어가서요. 손쉬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터치라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하고 맨 밑으로 내려가면 뒷면 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탭, 삼중 탭 하기 있죠? 저는 이중 탭에 KT 멤버십을 지금 등록해 놨는데요. 여기서 쭉 아래쪽으로 내리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넷이라고 제가 등록해 놨죠? 그러면 넷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가요. 그럼 다 된 거예요. 다른 앱을 보다가도 2번 탁탁 두들기면은 이렇게 넷플릭스가 바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설정을 통해서 헤드폰 오디오 사용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를 개인에 맞춰서 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블루투스 이어폰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에어팟 프로나 에어팟 2세대 애플이 지원하는 공식 이런 제품들과 연결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설정으로 가셔가지고요. 손쉬운 사용에 들어갑니다. 오디오 시각 효과라고 있어요. 이걸 선택하시면은 위에 오디오 조정이라고 있습니다. 오디오 설정 사용자가 있죠. 그러면 지금 헤드폰이 지원되지 않음이라 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제가 에어팟 프로를 연결하고 오디오 설정 사용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눌러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하는 음향을 선택해서 맞춤화된 사운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소리 인식 기능이 생겼습니다. 아기가 울었을 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을 때 소리를 감지해서 알려주는 기능이에요. 이거는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손쉬운 사용으로 갑니다. 소리 인식이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켬으로 해놨잖아요. 소리를 선택해서 들어가면은 사이렌, 연기경보, 고양이, 개, 아기 울음소 이런 것들을 체크해가지고 소리를 감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렌 소리를 올리니까 애플워치에서 이렇게 알려주죠. 그리고 사이렌 소리가 감지되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모드에서 해상도 설정이나 이런 프레임 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상단 오른쪽에 보면은 4K 60프레임이라고 되어 있죠. HD, 4K
이렇게 선택을 해서 원하는 해상도를 설정할 수 있고요. 옆에 60부분을 누르면은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설정을 가서 변경을 해야 됐었는데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카메라 노출 조절 유지 지원 기능도 생겼습니다. 노출 값을 조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카메라를 실행하면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값을 계속 고정시켜 준다는 거예요. 노출 조정은 위에 화살표 부분이 있죠. 이걸 선택하면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노출값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숫자가 높으면은 이렇게 더 환해지는 사진을 찍게 되는 거고요. 숫자가 낮으면은 되게 어둡게 찍게 됩니다. 어두운 피사체를 찍을 때는 환하게 찍는 것보다는 그럼 색이 날아가잖아요. 그럴 때는 약간 노출값을 낮춰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나는 한번 지정된 노출값은 변경하기 전까지는 고정하고 싶다. 설정에 들어가세요. 카메라 선택해서 설정 유지라고 있어요. 노출 조절을 체크를 하시면은 노출값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실행해도 0.7 노출값이 고정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를 이용할 때 좌우 방향 유지를 지원하는 기능도 생겼습니다. 자, 카메라 왼쪽에 있죠? 찍어 보겠습니다. 찍은 결과물을 보면은 카메라가 왼쪽에 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방향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설정에 가셔서요, 카메라를 선택해 들어갑니다. 전면 카메라 좌우 방향 유지라는 메뉴가 있죠? 여기 체크를 하세요. 그 다음에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는 그대로 카메라가 보이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찍은 건 이쪽으로 나왔죠? 키보드에서 이모티콘 사용하는 것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키보드 들어가서 아래쪽 이모티콘 누르면은 여러 가지 이모티콘을 찾아서 사용을 했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일일이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많아요. 위에 검색 메뉴가 생겼습니다. 차 쓰면은 차와 관련된 이모티콘들을 바로 찾을 수가 있고요. 화라고만 써도 인상 찌푸리는 이모티콘들, 그리고 화가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큰 소리 지르기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우리 청각은 한 번 망가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하잖아요. 설정하셔서 사운드 및 해픽이라고 있습니다. 큰 소리 줄이기라고 있어요. 90dB로 막아둔 거예요. 만약에 소리가 너무 작다 그러면 여기서 키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100dB. 청각을 보호하기 위해서 큰 소리 줄이기 설정을 해서 좀 인위적으로 잡아주시면 과도하게 소리를 올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사진에 메모하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었어요. 찍었는데 여기가 어디였지? 물론 위치 정보를 보면 어느 정도 확인은 가능하죠. 위치 정보 볼 때는 이 사진 보는 메뉴에서요, 위쪽으로 끌어올리세요. 그러면은 장소가 나옵니다. 여기는 프랑스 도빌이라는 곳이에요. 제가 작년에 있었던 곳인데요. 자세히 뭐 공간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잊혀지게 됩니다. 좀 기억을 하기 쉽게 이 아래에 설명 추가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설명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숙소 입력을 해두잖아요. 검색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진 숨길 수 있는 기능이 있죠. 밑에 공유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부분 누르면요, 이 아래 보면 가리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가리기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 사진이 가려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려진 사진도 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 앨범으로 가셔가지고요, 이 아래쪽 내려오면 유틸리티라고 있어요. 여기에 가려진 항목이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면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숨기고 싶다. 설정해서 이 사진으로 들어가세요. 이 가려진 앨범 지금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 체크 해제를 하시면은 가려진 앨범 메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사진이 감춰지게 되는 거죠. 또 수면 관리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잖아요. 애플워치를 이용하시면은 수면 관리를 아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들어가셔서요, 이 검색 메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수면이라고 있어요. 선택해 들어가면은 현재 평균 수면 시간이 저는 5시간 23분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고정을 해놓고 수면 시간을 오전 12시 30분부터 오전 7시 30분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수면 들어가기 전에 이 아이폰이 알림도 주고, 그리고 수면 시간에 들어가면은
방해 금지 모드가 활성화되면서 전화도 뭐 알림이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수면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시간에 내가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경우에는 시간을 지정할 수 있어요. 밑에 보면 시간 지정이라고 있죠. 편집을 누르세요. 그러면 다음 기상만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아이패드에서 도형 예쁘게 그린 방법 알려드렸는데 이게 손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자,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고요. 가만히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도형이 보정이 됩니다. 별 그려볼게요. 이렇게 보정이 돼서 예쁜 도형들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에 이미지를 가져왔을 때 사진 너무 크게 붙어가지고 좀 사이즈를 조절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소리들 많았잖아요. 그런 기능을 이번에 지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복사하기 누르고요. 붙여넣기 하면 이미지가 붙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길게 누르세요. 그러면 작은 이미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작은 이미지로 붙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